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살 나이에 징병을 피해 도망쳐 5년간 숨어 지낸 징병 기피자입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공이 40대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소개드릴 작품은 1967년작 일본 소설 조리떼 베게입니다. 2024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톰캣, 저자는 마루야 사이이치, 페이지 수는 428페이지입니다. 주인공 하마다 쇼키치는 40대 남성으로 도쿄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며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수수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키코라는 여성의 부고엽서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주인공의 오래전 연인인데요. 주인공은 들춰내고 싶지 않다는 듯 그녀의 죽음에 담담한 애도를 표하는 위선적 회신을 보낼 뿐이었어요. 지금 주인공은 직장에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비밀을 암암리에 알게 된 동료들이 사내 정치를 통해서 그를 농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무하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아 좌천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 비밀은 바로 그가 징병 기피자라는 사실입니다. 주인공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40년 20살이 됐습니다. 당시 일본은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마침표 태평양 전쟁입니다. 갓 20살이 된 주인공은 징병 대상이었죠. 주인공은 고민했습니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징병을 앞둔 또래 친구들과 모여서 국가, 국민, 전쟁, 행복 등에 관한 토론을 열띠게 진행한 주인공은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4가지였어요. 첫째,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반대. 둘째,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에 대한 반대. 셋째, 군대에 대한 반대. 넷째, 이 군대에 대한 반대. 주인공은 나가서 싸워야 할 가치가 없는 이 전쟁의 명분 문제, 그리고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를 견딜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는 스스로 징병기피자라는 국가의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도피 생활을 시작한 주인공은 하마다 쇼키치라는 본명을 숨기고 스기우라 켄지라는 가명으로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일본 전역과 조선까지 도망을 다녔고요. 생계는 라디오와 시계수리공, 모래화가로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푼돈으로 유지를 했어요. 그렇게 1945년 8월 15일 종전을 맞이합니다. 당시 일본의 징병제도가요, 전쟁 전 군국적인 일본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자는 총살당하거나 가장 위험한 전장에 투입이 되는 죽음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무려 5년 동안 살아서 도망을 다녔다. 기적이죠. 그 5년 중 1년간 주인공 곁에 있었던 건 아키코였습니다. 부고엽서의 주인공이죠. 종전 후 도망자 스기우라 켄지는 세상의 이목을 피해 본래의 자신인 하마다 쇼키치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도피 생활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늘 불안에 떨며 살았고 전쟁을 함께 겪은 연인에게도 떳떳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의 삶 또한 죽음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개인의 신념으로 전쟁을 회피함으로써 발생한 또 다른 살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쟁 후 돌아온 사회에도 주인공이 설 곳은 없었어요. 그렇게 40대가 된 지금까지도 도망자, 징병기피자라는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죠. 지금 직장에서 좌천위기에 놓여 있는 것도 그 꼬리표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가를 완고하게 부정했던 주인공이 패전 이후에 국가의 비호를 받는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의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듯 적극적으로 징병 기피를 선택했던 주인공은 지금 패배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전쟁에 나간 친구에게, 애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 작품은 징병 기피자의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주위의 편견을 통해서 전쟁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나 라는 것을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가족과 친척에 대한 불이익을 알면서도 도망쳤습니다. 주인공이 찬란했어야 할 20대는 청춘의 감각 대신에 공포와 굶주림, 자유를 위한 갈망으로 채워져 버렸고요. 40대가 된 지금까지도 겁먹는 일상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헤르만헤세의 데미안 12부작 리뷰를 하면서 옳다, 그르다와 같이 대립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전쟁터라는 공간을 아브락사스가 홀홀 날아다니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안 보신 분은 여기 카드통에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작품 조리떼 베게를 통해서도 같은 결의 생각 재료를 얻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작품 서술 방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안내가 필요해요. 무작정 펼쳤다가는 읽는 어려움이 꽤 클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피 생활을 하던 5년간의 이야기와 현재 직장에서 좌천 위기에 놓여있는 이야기를 교차로 서술합니다. 보통 이런 교차 서술 같은 경우에는 장을 달리하면서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요. 이 작품은 곧바로 시점을 바꿔버립니다. 20년의 시간차를 둔 교차 서술. 헷갈리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정으로 이런 작품을 썼을까? 하고 작가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그랬더니만 작가가요, 율리시스를 번역한 인물이래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하, 제임스 조이스가 구사한 의식의 흐름이구나. 율리시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 카드통에서 별도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 조리대 베개는 제임스 조이스의 영향을 받은 독창적 서술 방식을 사용한 건데요. 모더니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율리시스,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이 담겨있는 조리대 베개, 참 독특한 관계죠. 어찌됐건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런 서술 방식은 독자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에요. 동시에 독자가 주인공의 심리에 더욱 바짝 다가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몇 문장 읽어보죠. 이튿날 아침 하마다는 보통 때보다 늦게 일어났다. 전당포 집딸 아키코는 마지막 1년 동안 나를 먹여 살려주었지. 만약 아키코가 없었다면 나는 자수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하마다는 으로 시작하는 3인칭에서 나는 으로 시작하는 1인칭이 교차되면서 독자가 주인공의 심리에 더욱 바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특한 서술 방식에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죠. 최근 경향에 익숙한 독자라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재미를 깔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차분한 심리 묘사를 따라가다 보면 도망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스릴과 아키코와의 사랑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추리, 로맨스를 거쳐서 결말의 카타르시스에 도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죠.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징병제도가 폐지됐는데요. 그러고도 8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현재도 병역의 의무가 있죠. 거부하면 처벌받기도 합니다. 모두가 같지는 않겠지만 남성들에게 있어서 입대라는 것이 그리 좋은 이미지만은 아니다. 이걸 부정하지도 못합니다. 오죽하면 입영통지서라는 이름보다 영장이라는 말도 익숙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 일본 독자와 한국 독자가 느끼는 점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어찌 보면 매우 민감한 논쟁거리가 될 소재이기도 하죠. 보통은 이런 논쟁거리가 될 작품은 소개를 하지 않아 왔는데요. 이번 작품은 제가 읽어보니까 판단에 있어서 약간의 치우침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심하지는 않고 결국 독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작품이 가리키는 것은 주인공의 징병 기피를 옹호하는 방향입니다. 그것이 심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요, 주인공을 고귀한 인격자나 영웅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혼란스러워하는 것, 요걸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이 작품을 읽기 전부터 국가, 군대, 병역에 대한 주관이 있었고요. 이 작품은 생각에 살을 더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했는데요. 늘 그래왔듯이 제 개인 판단을 주장하는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판단을 도울 작품 소개에 집중하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세요. 작품 제목이 특이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조리대라는 거는요, 대나무의 일종이거든요. 뻣뻣한 풀이에요. 이 풀을 엮어서 베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지를 떠돌면서 일시적으로 베고 잔 꺼끌꺼끌한 베개를 의미하는 건데요. 주인공이 5년 동안 겪은 꺼끌꺼끌거리는 기억과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사회라는 틀, 국가라는 틀, 조직이라는 틀에 대한 사색의 시간이 전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조리대 베개 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